자, 엑셀 열어놓고, 그럼 이렇게 저장한 애를 가져올 때는, 자, 우리 왼쪽 상단에 보시면, 뭐, 파일의 열기로 가셔도 되시고, 우리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열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폴더 모양의 열기 아이콘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여기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여기 찾아보기 보이시죠? 찾아보기. 찾아보기. 자, 그럼 여기 찾아보기 클릭 한번 해주고요. 여기 엑셀 2016 기초 보이시죠? 자,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서 기본 함수들이라는 거 있으실 거예요. 기본 함수들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나오실 거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받은 애들은 혹시라도 이제 보안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엑셀 상단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한된 보기, 그러니까 편집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열리실 건데, 이런 거 나오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편집 사용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자, 요거 클릭해서 편집 사용용으로 바꾸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리셨을 거고, 자, 밑에는 보시면 탭으로 기본함수 02, 기본함수 03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탭들 이렇게 클릭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함수 클릭해 놓을게요. 기본함수. 자, 그럼 먼저 우리 기본함수라고 한다면 우리 지난번에도 해봤던 합계를 내주는 함수, 평균을 내주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순위. 자, 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순위를 내줘야 될 때 순위를 내주는 함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의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논리 함수 중에서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if. 요건 뭐냐? 단순히 뭐 합계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평균이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 처리해라. 이런 거 많이 쓰겠죠? 자, 그러면 요 F5번 셀의 총점은 누구의? 박은식의 총점을 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김인수의 총점을 내고요. 우리가 사용할 점수는 이렇게 3개예요. 그죠? 3개.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총점을 내야 되는데, 이 총점을 내줘야 하는 셀을 기준으로 왼쪽이 숫자죠. 이런 경우에는 손쉽게 뭐로 하시면 돼요? 자동합계로 해주시면 된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함수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 입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가 됐건 수식이 됐건 항상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뭐로 시작하셔야 된다? 는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럼 F5번 셀 클릭해 놓고 는 입력하고요. 자, 그리고 함수 이름을 불러와야 되죠. 자, 함수 이름은 영어로 입력을 하셔야 되시고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S, U까지만 입력하면, 뭐 M까지는 요거 3글자이기 때문에 다 쓰셔도 되지만, 이 앞 글자 한두 글자를 입력하면은 그걸로 시작하는 함수 이름이 아래쪽에 이렇게 목록으로 펼쳐져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세 번째 sum이라는 함수 보이시죠? sum. 자, 요 sum이라는 함수를 불러올게요. 자, 요 sum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불러와요. 자, 그러면 요게 일단 함수의 구조예요. 항상 는으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 부르고, 그리고 가로 안에는 내가 요 계산할 때 사용할 인수가 들어가는데, sum 함수에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들을 참조해서 인수를 가져오면 되는데, 붙어있죠. 내가 참조해야 될 인수들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나란히 붙어 있는 건 뭐 하시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해서 합계를 내줘라 라고 범위를 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범위는 여기 82점이 입력되어 있는 셀부터 하시면 되니까 C죠. C5셀부터 2호셀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줄게요. 자, 드래그를 하면 C5 땡땡 25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리는 지금 단독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괄호는 닫아주지 않아도 된다. 엔터 한번 칠게요. 엔터. 자, 그러면 총점 들어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요 함수에 대한 이 범위를 지정해 줄 때 상대 참조로 넣어줬잖아요. 상대 참조. 자, 그러면 여기 총점은 바로 한 줄 내려가서 요거 참조해야 되고, 여기에 총점은 또 한 줄 내려가서 여기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상대 참조로 하면 아래로 당기면 자동으로 한 줄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참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아래로 채우기 하면 되겠죠? 자,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자, 256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시고, 어차피 앞쪽에 여기까지 채워졌잖아요. 15행까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래로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더블 클릭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총점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고요. 여기 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셔서 이렇게 검정색 더하기로 바뀌면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빠르게 총점이 입력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평균을 입력하실 땐 주의하실 점, 총점은 사용하지 않아요. G5번 셀에다가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마찬가지로 는으로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A, V까지 입력하면 자, A, V 입력하시면 여기 두 번째 에버리지 보이시죠? 자, 이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해서 함수 올려놓고요. 자, 인수는 똑같아요. 평균을 내줄 점수들이 들어있는 셀들을 참조하면 되고요. 해당 점수들이 이렇게 연속되게 붙어 있다면 뭐 하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 C5부터 이렇게 3개를 드래그해서 2, 5까지 그리고 당연히 아래로 채우기 위해서 동일하게 평균 점수 내줘야 되니까 상대 참조로 넣어주는 게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엔터.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점수 클릭하고요. 자, 채우기 핸들 이용하셔서 자, 이렇게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여기 셀에다가 한 자릿수로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보통 홀수로 나누면 어디는 막 2자리 생기고 어디는 3자리 생기고 해요. 자, 그러면 요 소수점 자릿수를 만약에 소수점 2자리까지 하고 싶다. 어디에서? 상단 표시 형식에. 물론 요걸 함수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단독 함수부터 열심히 사용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표시 형식에 요거 보이시죠? 0.0.00 요건 자릿수 늘리실 때 0.00을 0.0이니까 얘는 줄일 때 사용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요 0.0.00 마우스 가져가시면 자릿수 늘림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요거를 클릭하면 자, 요렇게. 자, 요번에는 이제 합격 여부. 이제 요 함수는 되게 중요해요. 함수 이름 if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뭐 말 그대로 마냥 뭐뭐 라면이라는 소리니까. 자, 그러면 if에 대한 x값, 인수, 첫 번째 인수값으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비교식을 이용한 조건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논리식이라고 하죠. 논리식. 양쪽을 논리적으로 비교하는 식. 자, 그래서 보통 논리식을 뭐로 만드냐면 크다, 작다, 같다 이런 우리 부등호 있죠. 부등호를 이용해서 양쪽을 비교하는 비교식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요 비교식으로 일단 x값을 넣고 쉼표. 그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비교식이 1 더하기 1은 2처럼 참이라면 양쪽을 보기에 또 이건 맞는 말이다 라고 해서 true 값을 반환한다면 뭘 갖고 올 거냐? 참일 때는 뭘 갖고 올 거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참이면 true를 반환해요. 참일 때는 내가 원하는 참일 때를 띄우면 되고요. 자, 그리고 거짓일 때 만약에 아니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자, 거짓일 때는 뭐 요런 걸 띄워라 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 참일 때에 아까처럼 뭐 신선식품, 생활용품처럼 문자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수식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함수는 보통 이제 숫자가 들어있는 애들을 참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내가 문자로 내가 원하는 값을 띄우실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럼 비교식을 이해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 부등호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이미 다 하시는 거 일단 이거 뭐예요? 같다. 자, 그럼 같지 않다는 어떻게 표기할 거예요? 같지 않다. 우리 이제 부등호 중에서 작다, 크다 있죠? 네.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보다 작다, 오른쪽보다 크다를 말하는 이 부등호 있잖아요. 얘네를 서로 입 벌리게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같지 않다예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크다, 작다. 그러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보다 크다. 그러니까 왼쪽이 항상. 자, 그리고 또 뭐가 되겠어요? 크거나 같다.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거나 같다, 이상을 말할 때 크거나 같다. 이하를 말할 때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크거나 같다니까 큰 거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이 되시는 거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하가 된다. 그래서 요 부등호를 이용해서 양쪽을 비교하는 식을 이용해서 참이나 거짓을 반환하고 참일 때는 이런 값 띄우고 거짓일 때는 이런 값 띄워라. 요게 일단 기본 if의 공식이에요. if의 공식.
평균 점수가 85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띄울 거예요. 자, 그리고 F5키를 클릭해 놓고요. 자, F5키를 클릭해 놓고, 자, 는으로 또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는 입력하고, i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 요렇게 if 함수 나올 거예요. if. 자, 그러면 if 요렇게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바로 열고,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85 이상이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평균 점수를 이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평균 점수가 들어가 있는 셀을 일단 참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셀 클릭하고, 자, 그러면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8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85. 얘가 이제 논리식이 되는 거죠. G5에 있는 값이 85보다 이상이면, 85 이상이면 쉼표 찍고,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자, 그럼 쌍따옴표 한영키 눌러서 한글로 바꿔 놓으시고, 합격 쌍따옴표 쉼표. 아닐 수도 있잖아요. 85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라면 false를 반환한다면 불합격을 띄워야 되니까 쌍따옴표 불합격 쌍따옴표. 마지막 괄호는 굳이 안 닫아도 된다. 자, 요렇게 해놓고 엔터를 한번 땅 칠게요. 그럼 얘는 일단 85 이상이니까 합격을 반환했죠? 자, 그럼 똑같은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면, 자, 그럼 밑에 있는 얘는 80이니까 불합격을 반환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불합격인 애들은 얘를 만족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김인수 이렇게 봤더니 지금 수학 점수를 원래 90점인데 입력할 때 잘못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점수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김인수의 70점을 클릭하고 90이라고 바꾸고 엔터 치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총점과 평균이 변할 테니까 if 값도 당연히 합격으로 다시 바뀌겠죠. 왜요? 원래는 false를 반환했는데 점수 하나가 바뀌면서 true를 반환했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순위라는 걸 잠깐 해보자면 만약에 총점으로 순위를 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 총점으로 순위를 낸다고 한다면 박은식이 몇 등인지는 박은식의 총점으로 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박은식의 총점은 F5셀에 들어있어요. 그럼 F5셀에 있는 값이 이 중에서 몇이냐예요. 순위를 한번 내보자면, 자, 그러면 랭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직접 써도 되고요. 우리는 또 요거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얘가 똑같은 버튼이에요. 이 두 개가. 그래서 편하신 우리 함수 마법사 불러오는 함수 삽입 버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범주가 지금 수학 3각으로 되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자, 요거 클릭하셔서 모두를 바꿔놓으세요. 모두. 자, 모두를 바꿔놓고, 자, 그리고 여기 함수 선택 보이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검색창 있잖아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뭐 순위라고 하고 엔터. 혹은 뭐 영어로 랭크라고 직접 써줘도 돼요. 이 랭크.eq 쓰셔도 되고 랭크 쓰셔도 되고 우리는 일단 랭크 쓸게요. 자, 랭크 클릭하고 확인 누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럼 일단 넘버 X값이죠. 이 넘버는 뭐예요? 순위를 내려면 점수가 필요하니까 순위 내줄 점수가 몇 점이냐고 묻고 있는 거고요. 직접 써주는 게 아니라 뭘 참조하면 돼요? 점수를 참조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총점으로 순위 내볼게요. 자, 총점, 우리 첫 번째 총점 F5셀. 얘는 그 밑에는 F6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시고. 자, 그리고 레프라고 나오는 칸 보이시죠? 얘는 참조할 범위를 말해요. 이 중에서 해당하는 게 이 총점 값들이잖아요. 그럼 얘를 일단 쭉 아래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F5부터 F15까지 잡아주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참조를 상대 참조에서 절대 참조로 바꿀 때는 뭐 눌렀어요. 자, 드래그 하시고 바로 F4 누르면 달러 표시가 알파벳과 숫자 앞에 따다다닥 붙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고정값이 되는 거죠. 고정값.
자, 그리고 오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차피 가장 높은 숫자를 1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오더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0이나 생략하면 0을 쓰거나 비워놓으면 내림차순, 가장 높은 점수부터 1위, 그리고 0이 아닌가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을 입력하면 오름차순으로 된다. 근데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할 거니까 요거 그냥 비워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확인. 자, 그랬더니 2라고 뜨고요. 자, 요거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또 요 점에다가 이렇게 가져가셔서 더하기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얘가 클릭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4 입력되어 있는 셀 클릭하고 여기 수식 입력줄 한번 보시면 F1은 F6으로 바뀌었지만 절대 참조로 범위를 넣어준 F5부터 F15까지는 변하지 않고 고정값으로 들어간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